도널드 트럼프가 대담하게 행동하려 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미군이 이란 영토 바로 카르그 섬에 상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섬은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란 석유 산업의 중심지로 국가 원유 수출의 거의 90%를 처리하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반 시설은 제대로 경비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그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을 뒤흔들 움직임을 분석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란과 그 동맹국인 중국, 러시아가 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한 가지 취약점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들조차 놀라울 만큼 취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왜 이란의 특수부대 파견을 고민하는지 이해하려면 이 나라 경제 핵심인 석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란은 약 2080억 배럴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으로 세계 4위입니다. 심각한 제재와 전쟁 상황에도 이란은 극심한 혼란 전까지 하루 약 150만, 16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했습니다. 현재 분쟁으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약 85달러에 머물고 있어 매일 막대한 현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유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돈은 정부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며 군사작전을 뒷받침하는 자금입니다. 석유가 이 체제를 조용히 지탱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정부를 지탱하는 기반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 석유 대부분은 파이프라인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석유는 유조선으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곳은 세계 주요 병목 지점입니다. 이란의 대부분 수출이 한 곳에 집중돼 이 시스템은 매우 취약합니다. 그곳은 바로 카르그 섬으로 남쪽 해안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곳은 평온해 보이고 어쩌면 심지어 평화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릅니다. 위성 사진을 확대하면 카르그 섬이 작은 산호 환초임이 드러납니다. 약 20제곱킬로미터의 험준한 지형에 거대한 저장 탱크들이 금속산처럼 솟아있고 초대형 유조선을 위한 긴 부두가 깊은 바다로 뻗어 있으며 전국 각지의 유전에서 연결된 지하 파이프라인과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본격적인 공항 활주로가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곳은 바레인 미 해군 기지와 가깝고 카타르와 사우디 해안도 보여 걸프 지역을 장악한 미군에게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작은 섬은 이란 석유 수출의 대부분이 지나며 이를 통제하는 것은 나라 경제의 핵심을 쥐는 것과 같습니다. 카르그 섬의 이야기는 전쟁 상처보다 깊으며 미국 역사 속 노골적으로 압수된 장소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전에는 섬의 석유 인프라가 주로 미국 기업에 의해 건설 소유됐고 원유도 미국 감독해 추출됐습니다. 혁명 후 모두 몰수됐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등에서 외국 자산이 압수된 사례처럼 이제 이를 파괴하지 않고 통제권을 되찾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다른 지역의 활주로 레이더 지휘본부를 파괴하는 중에도 카르그 섬은 기이하게도 손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단서입니다. 악시오일을 포함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 관계자들이 특수부대를 통한 압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종종 이스파한 등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확보와 연관됩니다. 현재 이 섬이 온전한 것은 자비가 아니라 전략 때문입니다. 이곳은 추가 침공을 위한 급유 지점이나 작전 기지, 정유소로 가는 석유 흐름을 통제해 중국의 압박을 가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카르그 섬은 전에도 공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의 공습이 섬과 인근 유조선을 강타하며 이른바 유조선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보험료가 급등하고 선원들은 위험 속에 항해했지만 이란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설 복구와 선적 경로 변경으로 수출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도 폭격만으로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취약성은 드러났고 역사는 절제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미 카터와 로널드 레이건은 각각 인질 사태와 유조선 전쟁 때 카르그 섬 점령 조언을 받았지만 모두 물러섰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는 그 선택지를 넘기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처럼 폭격으로 그곳을 초토화시키는 대신 이제는 군대를 보내 섬을 온전히 점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작은 연안 섬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저항해온 점을 보면 이란 전체 점령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란은 8천만 명의 강인한 국민과 광활한 산악, 사막 지형을 가졌지만 단 하나의 섬이라면 훨씬 더 공략하기 쉬운 목표입니다. 집중적인 작전으로 방어를 무력화시키고 터미널을 비교적 빠르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밸브를 외교의 도구로 바꿔 이란이 정권이나 후계자의 선한 행동에 따라 자국의 석유 수익을 조금씩 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제5함대가 바레인에 주둔 중입니다. 이는 전함이 매일 걸프만을 순찰하고 항공모함 타격단과 수천 명의 해군,
항공기가 항상 투입 준비 중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둔은 어떤 작전이든 그 첫 단계가 이미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방어 시설과 레이더, 미사일 기지가 파괴되고 공군도 상당 부분 지상에 묶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공습을 걸프 지역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그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이란 항공기 수십 대가 파괴되고 활주로와 지휘센터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작전이 단순히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이 국경 밖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해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카르그 섬과 같은 전략적 거점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이란의 해안 방어망도 타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작전으로 이란의 감시 능력 대부분이 제거돼 레이더와 미사일 포대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미국은 걸프만 상공을 장악했고 해군이 카르그 섬 통제도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작전을 이란의 경제 생명줄 차단을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카르그 섬을 핵심 거점으로 지목하며 공습 후 미 해군이 섬 봉쇄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조선들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이 차단될 것입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위협에 놓이고 유조선 통행이 느려진 상황에서 카르그 섬까지 봉쇄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 완전히 중단돼 수십억 달러 수익이 즉시 끊깁니다. 하지만 해상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상군이 직접 섬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륙 작전에 특화된 해병 부대가 방어가 제압된 후 상륙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와 상륙정의 병력을 주요 기반 시설로 직접 투입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적 설비, 저장 탱크, 통신 허브, 그리고 수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통제 센터가 포함됩니다. 특수부대가 먼저 주요 거점을 확보하고 이후 대규모 병력이 보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르그 지형이 이를 돕습니다. 이 섬은 몇 킬로미터로 자가 집중된 병력이 빠르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내 이 섬은 이란 석유 네트워크와 단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군사 행동이 아니라 그 뒤 경제와 국민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석유 자금이 이 체제를 조용히 지탱합니다. 이 자금은 정부 네트워크와 지역 영향력 유지에 쓰입니다. 이를 빼앗으면 체계가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란 지도부는 외국 통제 아래 수출 회복 방법이나 대체 수입원을 급히 찾아야 하지만 둘 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카르그 섬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권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카르그 섬이 가동 중단된다 해도 이란이 완전히 무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의 대안이 존재합니다. 2021년 테헤란은 페르시아만 수출 터미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래 자스크 파이프라인을 개통했습니다. 원유를 카르그에서 선적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대신 이 파이프라인은 부셰르주에서 오만만의 자스크 항구까지 원유를 전국을 가로질러 운송합니다. 이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하루 100만 배럴 운송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적게 운송됩니다. 실제 유량은 하루에 약 30만 배럴에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자스크 주변의 지원 인프라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고 지역 내 지속적인 긴장으로 인해 운영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유관은 이란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이 송유관 덕분에 일부 수출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유조선들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선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당국이 석유 거래를 재정비하는 동안 소액의 수익이 계속 들어올 수 있지만 예비 계획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카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으며 자스크 터미널은 그 물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최대 가동돼도 카르그가 정상 처리하는 양보다 훨씬 적은 석유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경제 충격은 완화할 수 있지만 파이프라인이 이란 수출 시스템에서 이 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합니다. 또한 취약성 문제도 있습니다. 고레자스크와 같은 파이프라인은 외딴 지역을 따라 1000km가 넘게 뻗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의 정확한 공격이나 외딴 지역에서의 사보타주만으로도 원유 흐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탈출구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또 다른 약점이 될 수 있어 파이프라인이 임시 방편일 뿐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카르그에서 큰 차질이 발생하면 정부 수입이 여전히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란 리알화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는 많은 가정에 의존하는 보조금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혜택이 사라지면 경제적 불만이 곧바로 거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압력을 막지는 못합니다. 카르그를 잃으면 정권에 큰 타격이 되는 이유는 재정 문제뿐 아니라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강조해온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화에도 손상이 가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란 지도부는 40년 넘게 저항이라는 하나의 간단한 이야기로 정체성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1979년에 미국에 맞서 일어섰고 수십 년간의 제재를 견뎌냈으며 자신들을 고립시키거나 약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들의 정당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르그 섬을 미군에게 빼앗기면 그 이야기는 하루 만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석유 수입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숨기거나 변명하기 힘든 공개적 굴욕입니다. 국영방송이 포장하려 해도 명확한 영상 앞에서는 선전의 한계가 있습니다. 미군이 부두를 점령하고 유조선들이 외국 감시 속에 석유를 싣고 이란의 권위 있던 곳에 타국 깃발이 휘날립니다. 그 장면들은 곧 전국과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무적의 힘이라는 신화가 희미해지며 내면에서 무언가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년간 많은 이란인들은 지도부의 능력을 조용히 의심해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의심들은 묻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상실을 목격하면 사람들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이 갑자기 모두와 공유되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히 말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지도부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정권의 내러티브가 그렇게 무너질 때 체제 내부의 충성심은 매우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자신들이 받은 명령이 여전히 타당한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중간급 관리들은 조용히 갑자기 취약해 보이는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심지어 평범한 시민들조차도 권력의 균형이 바뀌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혁명은 늘 군중이 거리에 모여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조용하지만 정부에 똑같이 위험하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다음에 올 일에 대비하기 시작하는 느리고 전국적인 심리적 변화바입니다. 다음, 수십 년간 이란 지도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는 믿음이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비판자들을 조심하게 하고 반대 세력을 분열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전 세계 앞에서 무너지면 체제를 지키던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권이 맞는 위기는 경제나 군사뿐만 아니라 신념의 위기가 됩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체제를 신뢰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예상보다 빨리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카그의 점령 결과는 이란 국경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에너지 시장은 곧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란산 석유 수백만 배럴이 갑자기 공급에서 빠지면 유가는 단기간에 배럴당 10에서 20달러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승은 금융시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유소, 항공권 판매 창구, 그리고 전체 경제에 파급되는 운송 비용 등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일반인들은 곧바로 영향을 받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석유 공급이 줄면 연료 가격도 즉시 오릅니다. 항공사들은 증가한 항공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권 가격을 인상할 것이고 운송회사들은 늘어난 비용을 소매업체에 전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전체 공급망을 따라 이어집니다. 식료품, 전자제품, 생활용품까지 가격이 오릅니다. 처음엔 운전자들이 비싼 연료에 불평합니다. 곧 그들은 음식 배달, 버스 요금, 항공권 등 다양한 가격이 오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충격은 교통 외에도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란 정부는 빵, 전기, 연료와 같은 필수품을 일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막대한 보조금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보조금은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합니다. 수입이 갑자기 사라지면 정부는 보조금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가게는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임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급여를 갉아먹게 됩니다. 저축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리알화는 외국 통화에 비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들은 곧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가계 예산이 줄어 지출이 감소하면 수입 상품에 의존하는 상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란은 기계, 의약품, 특정 식품 등 외국산 물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약해지면 이러한 수입품들은 훨씬 더 비싸집니다. 진열대가 비고 가격이 오르며 자영업자들은 가게 운영에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수년간 제재로 지친 중산층은 더 벼랑 끝에 몰릴 것이고 공공부문 근로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사, 간호사, 공무원들은 대부분 석유 수입에 의해 충당되는 정부 급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면 급여가 지연되거나 삭감되며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기관들 사이로 불만이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동시에 이미 심각한 문제인 청년 실업률은 기업들이 감원하거나 아예 문을 닫으면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는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심리적 부담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인들은 제재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 살아왔지만 정부는 항상 석유를 국가의 안전망으로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석유는 어려움 속에서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 자원이었습니다. 카르그 섬을 잃는다는 것은 그 생명줄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석유 수입이 없으면 이란 지도부 내부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경파, 혁명 수비대, 기술 관료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지방 주지사들은 중앙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를 못 받거나 불만이 많은 보안군은 통제에 나서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붕괴는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적인 시위가 파벌 간 권력 투쟁을 촉발시켜
카르그의 점령이 국가적 불안정과 정권 내부의 갈등 모두를 유발하는 반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도 외부에서 적응하려 분주할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이란의 주요 석유 고객국으로 두 나라는 대체 공급원 확보에 신속히 나서야 합니다. 베이징은 걸프 주요 해상 운송로에 해군 기지를 강화해 직접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도 자국 에너지 생명선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인도는 국내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에서 추가 원유를 빠르게 확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체 원유 확보 경쟁은 세계 공급을 더 경색시킬 것입니다. 대형 구매자들이 같은 산유국에서 원유를 두고 경쟁해 가격이 오르고 이는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합니다. 페르시아만의 작은 섬에서 시작된 혼란이 순식간에 연쇄 반응으로 번져 여러 대륙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정학적 영향은 단순한 석유 공급 차질을 넘어 훨씬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이란의 지역 내 동맹은 재정적 힘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석유 수익은 이를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수입이 갑자기 줄면 테헤란은 중동 동맹국과 대리단체 지원 자금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의 민병대들은 이란의 자금과 무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은 그들의 작전을 약화시키고 이란이 중대한 역할을 해온 분쟁 지역에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백은 곧 채워질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터키까지 경쟁 세력이 공백을 메우려 서두르며 이는 지역 영향력 균형을 재편하고 여러 분쟁 지역에 여파를 미칠 것입니다. 시리아에서 이란 지원이 줄면 러시아 입지가 약해질 수 있고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 자금이 줄어 영향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예멘에서는 후티 세력이 그들의 작전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 각각은 지역 경쟁자든 세계 강대국이든 새로운 세력들이 개입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는 불안정과 경쟁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테헤란에서 시작된 경제적 충격은 중동 전역과 그 너머에서 동맹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것이 바로 카르그 섬이 엄청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는 이유입니다. 카르그 섬 상실은 이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전 세계 정부와 시장이 실시간으로 적응하게 만들 것입니다. 석유 수송 경로가 재조정되고 동맹 관계가 변화하며 아시아에서 유럽, 북미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은 일상적인 지출에서 그 영향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걸프만의 작은 섬 하나가 갑자기 전 세계 경제 충격파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란의 주요 조력자인 러시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 중입니다. 카르그 섬이 점령되면 이란의 자금줄이 끊길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의 전쟁 수행 능력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푸틴은 수년간 우크라이나 도시 공격에 이란 드론과 미사일에 의존해 왔습니다. 테헤란은 수천 대의 샤이드 드론을 민간 지역에 충돌해 발전소를 파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수천 대의 샤이드 드론을 보냈습니다. 이란의 석유 자금이 마르면 그 공장들은 가동을 멈춥니다. 돈이 없으면 생산도 없고 선적도 없으며 러시아군은 무기조차 구할 수 없어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됩니다. 푸틴은 어느 날 아침 드론 공급이 끊겨 군대가 약해진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재자들의 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푸틴은 고립된 채 이제는 도울 수 없는 가난한 파트너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드론이 줄면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약해진 크렘린은 무너져가는 자국 군대에 제한된 자금을 써야 합니다. 전 세계는 이란 등 독재자 지원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카르그 섬 함락은 러시아 쇠퇴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푸틴이 한때 위대한 계획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싸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의 전쟁 기계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 중 하나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란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섬 중 하나가 점령당하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테헤란은 직접적인 대결이 아니라 교란에 기반한 군사 전략을 구축해왔습니다. 강력한 해군과 함정 대 함정으로 맞서기보다는 이란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전술에 집중합니다. 고속 공격정은 해상 운송로를 빠르게 이동하고 해안 미사일 기지는 은폐된 곳에서 군함을 추적합니다. 해군 기로에도 좁은 해협에 갑자기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란은 이미 이런 전술을 사용했으며 이는 세계 무역을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습니다. 로링 라이언 작전 시작 시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압박에 동일한 전술을 썼습니다. 유조선의 작은 공격만으로도 보험료 상승으로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선박 운항이 지연되며 유가도 오릅니다. 세계는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당시 작은 공격이 전 세계 무역에 큰 충격을 준 것을 목격했습니다. 위험은 바다를 넘어섭니다. 이란은 중동 전역에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거의 하룻밤 사이에 분쟁을 확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 기지와 동맹국 표적에 대한 공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카르그 섬 싸움이 곧 더 큰 지역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으며
충돌이 인근 국가로 확산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전투는 걸프만을 넘어설 것입니다. 이란 파트너들은 홍해 등 여러 분쟁 지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란제 드론과 미사일로 부장한 예멘 후티 반군은 이미 바브엘 만데브 해협 선박 운송을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분쟁 시작 며칠 만에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이 위협은 실제입니다. 2023년 이후로 후티군은 100척이 넘는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상품 12%가 운송되는 무역로에 압박이 생깁니다. 이곳 긴장 고조는 선박을 보호하려는 다국적 해군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 위험이 높아지고 이라크와 시리아 민병대가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섬에서 시작된 일이 이 지역 전역의 여러 충돌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군사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문제도 커질 것입니다. 예멘으로 들어가는 구호 물자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 수백만 명의 기아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홍해 곡물 운송 지연으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분쟁 지역 인근 해안 주민들은 드론 공격과 미사일 발사, 해군 순찰 사이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겨냥한 조치로 시작된 일이 걸프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란은 눈에 띄지 않게 공격할 방법을 모색하며 사이버 공격은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공격은 선박 운송 소프트웨어, 유조선 추적 시스템, 항만 운영 등 먼 곳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차질이 생기면 미사일만큼이나 무역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이 보급선을 괴롭히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카르그 섬에 있는 소규모 미군 주둔조차도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작전의 성격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섬을 점령하는 건 빠르지만 유지하려면 방어와 경계가 계속 필요합니다. 방공 시스템과 해군 순찰대가 항로를 밤낮 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보급품을 운반하는 모든 호송대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전은 지상 병사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 간 경쟁입니다. 더 위험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르그 섬을 잃게 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시설이 강하게 공격받았음에도 전문가들은 이란이 여전히 수백 킬로그램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한다고 믿습니다. 일부는 이미 지하에 숨겨졌을 수 있습니다. 이란이 주요 석유 수입원을 잃으면 지도자들이 더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엔지니어들에게 몇 주 안에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농축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찰관들은 이란이 핵 개발에 나서면 여러 핵무기 제작이 가능한 물질을 이미 보유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가속은 지역 위험을 높이고 핵무장한 이란은 힘의 균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공격을 억제하는 한편 헤즈볼라나 후티와 같은 동맹 세력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워싱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핵 시설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큰 위험을 초래하며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의존하는 농지, 물, 해안이 오염될 수 있고 인접국도 안보를 제고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새 힘을 두려워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유가도 급등할 것입니다. 보험사들이 걸프 지역 선박 보장을 철회하고 운송 비용이 급등하면 위기는 더 이상 한 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 경제 약화 시도가 핵 위험, 에너지 공급 차질, 군비 경쟁 등 세계적 비상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이란군이 후퇴하게 되면 석유 터미널을 파괴하고 송유관 폭파나 저장 탱크 화재, 기반 시설 폭발물 설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걸프 지역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는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는 기름띠가 빠르게 퍼져 몇 시간 만에 새와 물고기, 해양 생물을 뒤덮습니다. 기름이 퍼지면 해양 생명체가 질식하고 연약한 생태계가 붕괴됩니다. 무거운 잔여물은 해저로 가라앉아 새우, 조개류 등 해안 주민들이 의존하는 종들을 오염시킵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호초, 맹그로브 숲, 그리고 습지는 영구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해양 생물 산란지이자 해안선을 지키는 자연 방어막입니다. 파괴되면 영향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업이 붕괴될 것이고 식수를 공급하는 담수화 시설도 기름이 시스템을 오염시키면 가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해류로 인해 기름띠가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해안까지 이동해 피해가 수백 마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어업은 하루아침에 붕괴하고 담수화 시설이 멈추면서 수백만 명이 깨끗한 물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재앙은 정치적 반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국가는 이란이 파괴 공작을 벌였다 해도 그 원인인 작전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 있으며 제재나 조사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적 성공이 전 세계적 위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위험은 전장을 넘어섭니다. 오염된 걸프 해역은 식량과 경제에 타격을 주고 해역에 의존하는 여러 나라 간 긴장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어떤 목표물은 본래 목적보다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카르그 섬은 독특한 역설을 만듭니다. 지도상에서는 작고 고립된 목표물이라 빠르게 점령할 수 있어 보이지만 미국의 폭격 작전에서는 그 섬 점령이 더 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의 지속적 방역으로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개입에 발이 묶일 수 있으며 세계 에너지 시장도 즉각 반응할 것입니다. 걸프 지역의 몇 킬로미터 땅이 순식간에 수개월 대치의 중심이 되고 전 세계 유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힘의 균형을 바꿀 압박 지점을 찾으려 합니다. 대부분의 목표물은 제한적인 효과만을 만들어냅니다. 파괴된 시설이나 새로운 제재는 보통 작은 혼란만을 일으키죠. 하지만 한 장소가 여러 중요한 시스템을 동시에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곳을 통제하면 전체 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르그 섬이 그런 드문 거점입니다. 이란 석유 수출 대부분이 이곳을 지나며 그 수익은 정부 지출과 군사활동, 정치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자금 흐름이 끊기면 전체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작은 섬 하나가 국가 에너지 수출의 대부분을 관리하며 매년 수십억 달러를 국고로 흘려보냅니다. 카르그 섬의 통제권이 다른 손에 넘어간다면 그 영향은 섬 자체를 훨씬 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이란 경제가 먼저 충격을 받지만 곧 전 세계 석유 시장, 지역 동맹, 중동 군사 전략에도 빠르게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섬 하나가 세계로 유조선을 보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